옛날 옛적 간날가 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 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더워요. 그런가요? 저는 지금 바람이 제법 불죠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만? 네네. 아니요 근데 밤에도 에어컨 켰어. 맞아요. 저도 요즘 매일 에어컨 켜고 자고 있어요. 네. 네. 밤새도록 켭니다. 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추석이나 지나야 아마 멈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제 오늘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약간 에어컨을 껐다가 이게 뒤돌아서면 땀이 줄줄 네. 다시 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복. 네네네. 하루에 몇 번을 홀딱 쳤나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기후가 정말 내 몸으로 체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나 왜 갱년기 떠올렸지? 아 그런가요? 우리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또 땀을 또 한 바가지 쏟고 왔네요. 아, 네. 공부 모임 끝나고 어린이 도서연구의 기록과도 같은 자료 이런 네. 것들을 정리하고 왔죠. 역사. 네, 네, 네. 안산지회의 역사를 훑어보고 왔죠. 아, 네. 시간이 참 많이 걸렸네요.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아 맞다. 애타게 네네네.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운경쌤께서 곡을 추천해주고 가셨죠. 여는 곡을. 네. 네 예민이라는 가수를 한번 느껴보는, 네. 폭 빠져보는 네. 시간 되시겠네요. 여는 곡 들으시고 첫 번째 네. 이야기예요. 네.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네, 여는 곡으로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한편의 동화 같았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 전집 174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부엉이.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영리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뿔 달린 부엉이라고 불리우는 부엉이 한 마리가 밤중에 우연히 근처 숲에서 나와 어느 마을 사람의 집 헛간에 앉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지만 부엉이는 숲으로 돌아갈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그 부엉이만 나타나면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건초를 가져가려고 헛간에 들어선 마구간지기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부엉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구간지기는 그 길로 자기 주인에게로 달려가서 헛간에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에 달린 커다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사람이라도 한 입에 꿀꺽 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마구간지기의 말을 듣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들에서 새를 사냥할 정도로 용감하다고 해도 마당에 죽어있는 닭에게 접근하려면 먼저 막대기 하나쯤은 준비해야 하는 법이야. 어디 내가 가서 그 괴물을 직접 확인해보지. 주인은 헛간으로 들어갈 때는 씩씩했지만 처음 보는 짐승의 그 무시무시한 눈을 보는 순간 하인만큼이나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지금 자기 집에 정체불명의 무서운 괴물이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금은 그 괴물이 자기 집 헛간에 있지만 만약 밖으로 나오기라도 한다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게 분명하다면서 말입니다. 온 거리에서 와 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과 작살, 낫, 그리고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적과 맞붙으러 나갈 태세였습니다. 마침내 시의원과 시장이 앞장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헛간을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은 헛간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용감한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오더니 창을 짧게 쥐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명소리와 함께 그는 시체 같은 얼굴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고 알려진 키 크고 건장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서는 저 괴물을 쫓아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모두 여자가 되어버린 것 같군요. 누구도 저 괴물을 물리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갑옷과 투구, 칼, 그리고 창을 가져오게 한 후 직접 전쟁터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모두들
그의 용기를 칭찬하면서도 속으로 그가 죽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헛간에는 문이 2개 있었는데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부엉이가 커다란 횃대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이 한쪽 문을 통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그 전쟁 영웅이 사다리를 가져다가 부엉이가 있는 자리에 갖다 대고 오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외치며 그가 용을 죽인 성 게오르크만큼이나 용감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가 막 사다리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부엉이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남자와 마을 사람들이 질러대는 고함 소리에 당황하여 어디로 달아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부엉이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부리를 딱딱 맞부딪히면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부엉, 부엉, 찔러 찔러! 밖에 있던 군중들이 영웅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여기 한번 서봐요. 그렇게 찌르라고 외칠 수 있겠나? 영웅은 그렇게 대꾸하면서 한 발짝을 더 올라섰으나 결국 온몸을 화들화들 떨며 거의 혼이 나간 사람이 되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들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괴물은 단지 부리를 몇 번 딱딱거리고 먼지를 훅 내뿜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최고 용사를 물리치는군요.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지만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헛간과 그 안의 말이나 건초 일체에 대해 우리 공동재산으로 그 헛간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무시무시한 괴물과 함께 헛간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목숨을 건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또 돈을 아낄 형편도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헛간의 4기퉁이에 불을 놓았고 부엉이도 헛간도 모두 타서 주저앉았습니다. 못 믿겠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끝. 와서 꽃이 떨어지면 슬퍼져 그냥 이 길을 지나가 심하하라 나는 두려워 떨고 있어 이렇게 부탁할게 아서 꽃이 떨어지면 외로워 그냥 이 길을 지나가 빗줄기는 너무 차가워 서러우니 그렇게 지나가죠 검은 비구름 어둠에 밀리면 나는 달빛을 사랑하지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오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 아래 나를 숨쉬게 하여 주오 시간이 가기 전에
꽃은 작은 꽃씨를 남기고 길을 따라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 바람을 기다리네. 빛을 사랑하지.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오.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 아래 나를 숨쉬게 하여 주오. 시간이 가기 전에 꽃은 지고 시간은 저만큼 가네. 작은 꽃씨를 남기고 길을 따라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 바람을 기다리네.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광고가 나와가지고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네. 부엉이를 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부엉이는 뿔이 있는 부엉이였는데 아, 그 부엉이의 어떤 모습에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엉이는 이제 숲속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어떤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엉이는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 무리에도 이제 섞이지 못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어떤 창고 이런데 이제 숨어 들었다가 그 창고에서 발견된 부엉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엉이의 모습에서 이제 공포심을 느꼈고 그 공포를 물리치기 위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섰지만 결국은 그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창고와 부엉이가 있는 채로 그 창고를 불태워버리는. 동서남북에서. 네네.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모두 불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네. 거기 맨 처음에 전제가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영리하지 못했다 이런 마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영리하지 못한 이 인간들이 그런 우매하게 저지른 실수?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 네, 영리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을 때의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모습과는 아니면 기존에 봐왔던 다른 모습과는 이제 다른 생소한 그런 모습의 부엉이를 보고 이제 공포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빗댄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흘려듣듯이 듣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그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의 의미를 가진 새가 있잖아요. 까마귀의 까치. 네. 네, 그런 것처럼 부엉이가 우리는 부의 상징이고 좋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거는 서양과 동양에 이렇게 구별 짓기보다는 나라별로 그런 문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부엉이는 선생님은 부의 상징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옛날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그 무지, 인간의 어떤 공포심이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네. 우리 또 오늘 공부 나눴던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는 네, 그림책이었죠. 네,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였어요. 네. 시 그림책. 네. 100살이 되면. 네. 100살이 되면. 저는 오늘 제가 발제였으니까 네, 네, 네. 제가 쓴 글을 읽어도 되잖아요. 네.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네. 시를 읽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저희가 그림을 못 보여드리니까 네, 네, 네. 네, 시를 읽어주시고 네. 저는 제가 쓴 발제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100살이 되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다. 엄마가 불러도 깨지 않고 아빠가 흔들어도 깨지 않고 모두 그렇게 떠나고 나면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좋겠다. 물방울이 풀리풀 구르는 소리, 젖은 냄새가 몸을 터는 소리, 이불 속에서 듣다가 나무가 된다면 좋겠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나무 밑에서 조용히 쉬고 계시면 좋겠다. 빛을 받고 뿌리를 뻗으며 오래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잠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한낮이었으면 좋겠다. 온 가족이 모여 내 침대를 둘러싸고 있으면 좋겠다. 부드러운 오후의 빛 속에서 잘 쉬었어? 오늘은 기분이 어때? 내게 물어보면 좋겠다. 그럼 나는 웃으면서 100년 동안 쉬어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네, 책 겉지에 이렇게 맑은 정말 푹 쉬어가지고 맑은 얼굴로 시작을 해요. 그 책을 보고 제가 작성한 발제글을 한번 그러면 가재 인디언처럼 살찐 듯 토실토실 뽀얀 얼굴에 빨간 머리 세상 순수한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흰색, 초록색, 하늘색, 주황색으로 재료가 섞여서 표현된 바탕은 책등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 있다. 겉 표지와는 너무도 다르게 책 표지는 미색의 새와 제목뿐이다. 동그라미 속에 앉아 있다. 다음 페이지에선 검은 구 위에 걸터 앉은 사람을 보여주더니 불쑥 100살이 되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다고 한다. 쭈글쭈글해진 백발노인과 죽음이 스쳤다. 그런데 다른 전개다. 뽀얀하고 토실한 그는 말 안 듣는 연우랑 비슷해 보인다.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밑에는 평화롭게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나무가 되고 강도 건넌다. 깨었을 때 한낮이면 좋겠고 얼마만큼을 푹 쉬어도 가족이
나를 내버려 둔 채로가 아니라 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서 내가 소중해지는 기분이 들고 따뜻해진다. 잘 쉬었어? 오늘 기분은 어때? 하고 물어보길 바라며 웃으면서 대답을 준비하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은 덩달아 개운해지는 느낌이 든다. 100년 동안 쉬어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했다. 100살이 되면 시켜서 하는 일은 없겠지만 손길이 분주했던 노 부부의 모습이 담긴 인생 후르츠 영화가 떠올랐다. 집은 삶의 보석 상자여야 한다. 모든 답은 위대한 자연 속에 있다. 영화에서 나온 구절이다. 또 떠오르는 게 있다. 한결같이 맑은 얼굴일 것만 같은 인디언.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어머니 대하듯 대지를 보호하는 평안한 모습. 그것이 이런 쉼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친다. 1. 얼만큼 어떻게 쉬면 100년 동안 쉬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2.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꿈꿔봤던 최초의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오늘의 발제문은 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부 모임에 지각을 해가지고 발제글을 못 들었었는데 그러셨었나? 네, 지금 들으니까 아주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발제글 좋았다고 하셨었는데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은 그림대로, 네. 글은 글대로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말씀 주신 게 네. 그 대입법, 그 글과 그림이 새로운 서사로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일치하지는 않은데 억지로 맞출 필요 없이 가는 어떤 부분의 극대화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대입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글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전형적인 글이 고정순에 가드를 올리며, 네. 그리고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라는 책도 그렇다고 해요. 글과 그림이 반대로 간다네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에 또 맞춰져 가는 아이러니라고. 그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거기에서는 전문 용어인가 봐요. 그리고 우리 글이 먼저 있었고 그림책이 나중에 나오게 된 엄마 마중이나 엄마 까투리 이런 책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선생님 이야기하고 인상 깊었던 이야기 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림책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토론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나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여전히 놀랐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림이 참 좋다.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 예, 또 특히 그렇죠. 그림이 좋았는데 그 그림 중에서도 어떤 색감이 주는 그 이미지 이게 이번 그림책에서는 눈에 확 네네.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황색의 강렬함 그런 데서 어떤 활기 같은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그 주황색과 대비되는 그 초록색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도 잘 어울리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림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림하고 이게 좀 제 느낌상 이제 안 어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러면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봤는데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림책 하나하나 문장 그 시의 그 행 하나하나를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렇게 뜯어보는 것 같아서 저하고는 좀 다른 그 방식으로 책들을 보시는 거구나 하면서 또 놀랬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쵸. 네네. 책 모임이라는 게 그래서 좋죠. 네네네. 네, 그런 다른 관점들, 다른 해석들 접하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는 네. 한 권의 책을 100사람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네네. 오늘도 그런 깨달음을 공부 모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이 즐거운 책에 수상이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처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앉아 있다가 네. 그 다음에는 검은색 구 위에 걸터 앉은 모습, 아주 작게 표현된 그 모습을 보고 네.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달랐어요. 네네네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땠어요? 그게 뭐 자궁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그림을 이번 이 그림책만큼은 그 그림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뜯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느낌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색감에 꽂혀가지고 그 주황색이 정말 강렬하게 저한테는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본다던가 뭐 그림에 눈이 이렇게 가고 이러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그 이미지에 이렇게 눈이 꽂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책만큼은 색감에 훨씬 더 그 꽂혔던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네. 어떤 시선에서는 그 최하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궁에서 생겨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생의 연대기를 네, 네, 네. 이렇게 봐주는 윤회까지 해서 그 왜 100만 번째 사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연대기를 윤회까지로 보셨고 지유 이야기도 해줬는데 지유가 그 어린아이의 시선 그 천원석 선생님께서 두 가지 시선으로 봤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하는 말 실컷 잤는데도 더 놀 시간이 있는 한낮이길 바라고 네. 그랬던 그 모습. 근데 지유 입에서 100살 되면 좋겠다. 실컷 자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연우 같다는 느낌이 그 부분에서는 들었던 것 같고 저는 이 그림의 어떤 이렇게 뭐 서사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이게 잠깐의 쉼을 가져온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화양 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렇게 쭉 풀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짧은 시간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이불 속에서 뭉구적거리고 있지만 그 잠깐 한 10분, 5분만 더 자고 일어날게, 10분만 더 자고 일어날게 이렇게 하고 게으름 피고 일어나면 좀 개운하잖아요. 네. 짧은 시간, 네. 짧은 시간을 즐겼지만 굉장히 그 긴 시간을 쉰 것 같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쪽을 그렇게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잠깐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편 혹은 꿈꾼 듯한 그런. 그러니까 잠깐의 게으름을 폈는데
그 게으름이 그렇게 핀 게으름이 아주 굉장히 그 편안한 쉼을 준 것 같은 그래서 여기 그 시적인 표현으로는 100년이 지난 것 같은 100살이 된 것 같은 그럴 정도로 편안한 쉼을 쉰 것 같은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그림책을 보고 느끼는 거는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해석도 그렇고. 네. 하여튼 저는 어떤 분석적인 어떤 그런 접근보다는 굉장히 그냥 느낌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을 줬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색채가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책이었네요. 네. 전소연 선생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상상의 나래가 이제 그 자기 내면에서 노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한 아픈 사람 때문에 뭐 돈을 번다든지 한데 모일 수 없는 가족도 그려지는 거. 이 주인공이 그걸 바랬잖아요. 가족이 자기 침대를 빙 둘러서 이렇게 서 있기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그 병원에 있는 시간으로 100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색들을 다 품은 모습이 됐을 때는 이제 살아 있음이 현실로 느껴지는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초롱쌤과 원석 선생님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죽음에 가까워온 어떤 그때 죽음과 근접한 데에서 떠오르는 흰색, 여기에 흰색이 있었죠. 또 나무가 흰색이었고, 네, 그래서 어떤 뭐 국화라든지 흰색 옷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빛이 합쳐진 색이 흰색이라고. 네, 그렇죠. 네, 또 삶이 모든 것을 또 통합한 색이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 저는 그 주황과 초록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색깔은 안 들어온 걸로.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주황색, 그 주황색도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형광 주황색이라고 아까 인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주황색에 꽂혀가지고 다른 색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림책으로서 굉장히 인상이 깊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색감이 너무 고와서 오늘도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네네네. 적어 보셨나요? 저는 안 적었는데 아까 기억나는 걸로는 일단 제가 툭 뱉은 말로는 쉼입니다. 쉼. 네. 쉼이죠. 그리고 이 책은 그냥 쉼이죠. 그리고 이제 게으름. 네. 잠깐의 게으름, 그리고 잠깐의 쉼이 100살과 같이 긴, 그러니까 왜 짧은 쪽잠을 자고 나도 굉장히 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된 연관 단어로는 멍 때리는 멍, 여유, 휴식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 혼란, 뭐 혼돈 이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태어남, 내 안의 세계, 동굴, 시그림책, 100살, 그다음에 주황색이 있었죠. 아주 다양하게 오늘도 키워드를 뽑아봤었네요. 그러면 노래 또 들으시고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조금씩 자라는 나의 모습 보이시나요? 그댈 향해 가지요. 하루하루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그대가 되는 날,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면 달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눈물이 나요. 그대가 있어 내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 열리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하루하루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그대가 되는 날,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면 달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눈물이 나요. 그대가 있어 내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 열리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따라가요. 열리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따라가요. 열리지 들으셨습니다. 다음 읽어드릴 이야기는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에서 방구 시합 읽어드릴게요. 저 우대기가 방구쟁이가 하나 참 정씨 방구쟁이가 살고, 저 아랫더미가 광산 김씨 방구쟁이가 살았는데, 근데 서로 방구 시합을 하려는데 한 번은 아랫댐이 방구쟁이가 웃댐이 방구쟁이한테로 시험을 보러 간 게는 아무도 없어. 그러잖아도 애가 하나 있어. 애기는 애기다 하고 그냥 나와버려. 전에 귀뚜기 있고 부엌이 있고 부엌에다 대고 팡 낀게 뒤쪽으로 푹 날라가. 뒤쪽으로 나가 팡 낀게 부엌으로 나가. 안 죽을 정도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는 내버리고, 나 왔다 갔다 해라 그런 게 네. 들에 갔다 오니께는 지 애기란 놈이 아침밥 먹고 셀쭉해갖고 있어. 너 어째 그러냐? 그런 게, 저 아랫역에 사는 방구쟁이가 와서 부엌에다 대고 쑥 껴고 뒤쪽으로 가서 쑥 껴고 놓고 가버렸다. 한 너댓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게, 그 뭐야? 그 망할 새끼가? 뒤쪽으로 올라가 보니 도구통이 하나 있어. 도구통 갖고 팍 나간 게는 저 앞에가 말하자면 저 1kg나 그 근육에다가 1kg나 긴 근육에다가 대고 팡
끼니까는 그러자 무엇이 날라와? 보니까는 도구대가 날라와. 나도 왔다. 그러고는 팡 꼈어. 여기서 끼고 저기서 끼고 도구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도구대가 썩어버렸다고 그래.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방귀 시합하는 거 얘기 잘 못 들으셨죠? 잠깐 나가셔가지고 네네. 방귀를 껴가지고 이제 방귀 시합을 하러 온 아랫대미에 사는 예전에 울대미, 우대기 이런 식으로 불렀나 봐요. 윗동네를. 네네네. 우대기에 사는 방구쟁이하고 아랫대미에 사는 방구쟁이가 방귀 시합을 했는데 네네. 이 못된 아랫대미 사람이 네네. 애기를 부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나 봐요. 굴뚝으로, 귀뚝으로. 아무튼 애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죠. 네, 안 죽을 네, 정도로 네, 네. 왔다 갔다 몇 번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거리가 1km라고 책에 돼 있어. 그 도구통이 보여서 네. 그걸 갖다간 도구대를 네. 절구통에 절구를 말하는 거겠죠? 도구대, 도구. 그렇겠죠. 도구대. 그렇겠죠. 아무래도. 도구대를 절구공이, 종일구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구멍에다가 해가지고 놓고는 방귀를 뿜겨가지고 날려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다시 맞받아쳐서 또 보내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도구대가 썩었대요. 방구를 서로 날리다가. 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할까요? 네, 그러니까 도구대가 썩었겠죠. 네. 우리 오늘 네네. 말놀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오늘 지각하는 바람에 말놀이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그 나무 윤동주 네. 그 나무 한 거에 대해서 지혜연 선생님께서 네. 지혜연 선생님은 저희 그 말놀이 강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부 모임에서 말놀이 지도도 해주시고 계신데 네네. 제가 말놀이를 잘 못했다고 아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엥? 그랬어요? 예, 그 조사 이런 데에서 조금 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 이렇게 했는데 네네. 제가 거기에서 그 조사를 다르게 했었나 봐요. 그렇다고 틀린 것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색다른 걸 또 했다면서요? 달에 대해서. 네, 오늘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네.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네. 우리 추석에 방송이 나가네요. 그러네요. 네. 추석 날은 전날. 아니고 예, 추석 연휴 연휴 중에 예, 전날이네요. 추석 바로 전날. 네. 그래서 네. 달로 오늘 네. 했거든요.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 달이 둥둥 산 넘어 온다.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저 달이 둥둥 물속에 잠겼네.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지금 제가 열심히 따라 적고 있느라고. 네. 말놀이는 그냥 말로 해야 되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또 이제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그러면 안 적고 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 다리 둥둥 이제 그 둥실둥실 이렇게 둥둥 오는 거를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저 달이 둥둥 산 넘어온다.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저 달이 둥둥 물속에 잠겼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도 떠 있고 물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 음.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아까는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고 네, 했고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이번에는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고. 뒷강물 속에요? 네, 오,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뒷강물 속에 네, 달맞이 가자. 네. 그러면은 한 소절씩 이렇게 똑똑 잘라서 해보고 두 소절 연결해서 해보고 그런 식으로 길게 한번 해볼게요. 네. 반복하는 게 이게 이제 외워지니까. 네네네네. 자, 해볼게요. 네. 저 다리 둥둥 저 다리 둥둥 산 넘어 온다. 산 넘어 온다. 앞산 위로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달맞이 가자. 저 다리 둥둥 저 다리 둥둥 물속에 잠겼네. 물속에 잠겼네. 뒷강물 속에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달맞이 가자. 이게 저 다리 둥둥 여기에서 끊을 게 아니라 저 다리 둥둥 산 넘어 온다. 여기까지 하는 건 어떨까요? 네네, 그렇게 이제 이번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선생님 해보세요 그럼. 아니, 저 선생님이 따라할게요. 해줘야 오늘 저 지각해서 못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네. 각자만의 음률이 나오고 자기 것이 되는 시간이 또 있었어요. 네, 여러 네, 번 네. 반복하다 보니까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천호선 선생님 랩했잖아요. 아, 어떻게? 저 다리 둥둥 산 넘어 온다.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저 다리 둥둥 물속에 잠겼네.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저기 그 중후한 목소리로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자, 분위기 연상됩니다. 네. 네. 한 줄씩 해볼까요? 네. 저 다리 둥둥 산 넘어 온다. 저 다리 둥둥 산 넘어 온다.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앞산 위로 달맞이 가자. 저 다리 둥둥 물속에 잠겼네. 저 다리 둥둥 물속에 잠겼네.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뒷강물 속에 달맞이 가자. 이게 어깨춤이 저절로 이렇게 쳐지는 그런 리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그 늘봉 교실에서도 친구들하고 그 말놀이를 하는데 그 1학기 때하고는 다른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즘은 그 책상을 두드리면서 네. 장단도 맞춥니다. 아, 이렇게 얼마나 신날까. 해야 나오 너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놀 줄 아는구나. 애들이 점점 그런 흥에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다른 또 해와 다른 그 분위기로 굉장히 흥에 겨운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제가 발제자다 보니 우리 그림책 이야기를 길게 나눴나 봐요. 벌써 끝날 시간. 아,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아, 네. 달려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급하게 가시면 안 돼. 조심히 가셔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우리 추석 세고 만나게 되는 건가요? 추석 다음 주에 한 주 쉬어야 되겠다. 그러네요. 네. 우리 그 주에 나와서 녹음하기 힘들잖아. 빨간 날인데. 그러네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제 방 나가는 걸로. 네, 하고 이제 다음에 뵙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선생님도요. 하루 해가 저물어요. 차가운 빈손을 모은 채 서쪽 창가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그대 한번 느껴본 적 있을까? 포근하게 날개 접은 작은 새비 좁은 품으로 나를 이끌던 이 밤, 아름다운 세상, 그대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같이